네, 안녕하세요. 2학기 이제 시작하고 두 번째 강의를 이제 하도록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코닉 섹션, 그러니까 두 개의 이 원뿔을 맞대어서 만들어낸 어떤 도형에서 우리가 평면을 어떤 식으로 단면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 2차 곡선, 그 코닉 섹션에서 얻어지는 곡선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콘을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는 쌍곡선이 얻어졌었고, 그것을 이제 비스듬히 자를 경우에는 포물선이 얻어졌었고요. 그거보다 더 각도를 높여서 이렇게 거의 평면의 수직, 거의 평면과 엇비슷하게 평행을 자르면 타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간적으로 공간상에서 이제 2차 곡선들을 얻어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에서는 평면 XY 평면상에서 그죠, 초점과 준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2차 곡선에 대한 XY에 의해서 주어지는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XY 좌표계를 이용해서 얻어내어진 그런 포물선과 쌍곡선, 타원이 이 한 가지 20률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얻어질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20률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나면 20률이 1인 경우에가 바로 포물선이 되고, 20률이 1보다 작은 경우가 바로 타원이 되고, 20률이 1보다 큰 경우가 바로 쌍곡선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20률이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20률은 뭘 말하느냐? 20률은 바로 지금 주어져 있는 그림에서처럼 우리가 이제 포물선 정의할 때 준선을 이제 얘기했었죠. 그죠? 준선과 초점이, 하나의 초점이 주어졌을 때 그 초점과 준선으로의 상대적 거리의 비가 바로 20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20률이 이제 어떤 점을 우리가 위치를 바꾸면 따라서 이렇게 20률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률이 즉 이 좀 P와 F의 거리와 P와 이 준선 L까지의 거리의 비가 일정한 애들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애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PF의 길이를 PL, 즉 말하자면 P에서 준선 L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선분 P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랬을 때 PL분의 PF의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다 이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애들, 뭐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애들, 그죠? 뭐 두 개의 초점이 있었을 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의 초점과 하나의 준선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선과 하나의 초점이 주어져 있을 때의 20률이 일정한 애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20률이 이제 일정하다고 했을 때 그 식으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포물선과 쌍곡선에서 했던 것처럼, 그죠? 이 XY 좌표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 PF의 길이를 우리가 이 편의상 F의 그 초점이 원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평면에 XY 좌표계를 도입을 해서 그 기준점 F를 초점을 원점으로 두죠. 그런 다음에
P라는 위치를 이제 우리가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R과 세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곧 극좌표로 주어진 식을 우리가 XY 좌표계로 변환하는 식을 통해서 이제 극좌표로 유도된 식을 이제 바꿀 수 있는데, 우선은 극좌표로 식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이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형식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PF를 원점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R이라고 했을 때 PF를 R이라고 두겠습니다. PF를 R이라고 두고요. 이것을 R이라고 두겠습니다. 다음에 PL이라고 하는 것은 이 P점으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인데, 물론 보이지 않는 직각삼각형을 생각하게 되면 이 F로부터 이 L까지의 거리에서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빼주면 바로 P로부터 준선 L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PL, 그래서 P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그죠? 이 초점과 준선 간의 상대적인 거리를 D라고 고정을 또 역시 하겠습니다. 두 점을 이제 준선과 초점을 고정한 상태, 이 상태에서 그러면 서로 이제 고정된 상태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가 D로서 주어집니다. 이것도 기본 데이터예요. 주어지는 데이터예요. 그죠? 우리가 변한 변수가 아닙니다. 이거 상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변수라고 하는 것은 R과 세타가 변수입니다. 그래서 PL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D라는 거리에서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빼준 R 코사인 세타를 빼준 D-R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아까 그것의 거리의 B가 2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지금 PF였고요. PF의 길이였고, 이것이 PL, B로부터 준선 A까지의 거리. 예. 그래서 이 식을 이제 극좌표로 얻은 식이에요. 그래서 극좌표로 식이 이렇게 주어진다. 그죠? 이것은 극좌표에 의해서 주어진 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원래 고등학교에서 그 극좌표를 배우지 않고, 극좌표를 도입하지 않고 XY 좌표계에서 포물선과 쌍곡선, 그 다음에 타원을 표시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이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론 이제 극좌표계를 이용한 그림을 그리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자, 이런 상태가 얻어졌다고 치고 이것을 다시 XY 좌표계로 변환하는 식이 뭐예요? 예.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다. 이 식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변을 우선 제곱합니다. 이것을 제곱하는 것이 트릭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R을 또 바꾸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탄젠트 인버스 어쩌고저쩌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바로 이 양변의 식을 제곱하는 것이 트릭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제곱하게 되면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이 거리의 제곱이라는 것은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다름없다. 그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r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인데, 이것이 바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이 된다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 된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잘 알려진 거잖아요. 빗변의 그죠?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의 삼각형을 생각해봐도 되고요.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도 이것을 제곱하게 되면 2제곱에 d제곱에 마이너스에 2d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죠? 요걸 제곱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r 사인 세타가 y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r 코사인 세타는 x예요. 이 식에서, 오른쪽 식에서 잘 보시면 r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r 코사인 세타를 뭐예요? 전부 x로 대입하게 되면은 우변이 바로 x에 관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의 식으로부터 우리가 xy에 관한 즉 극좌표로 주어진 방정식을 xy 좌표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꿨죠. 이 방정식 이 바꾸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은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상수항을 남기고 x라는 것을 전부 다 왼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옮겨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이 이제 왼쪽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묶어주고 y는 지금 홀로 남아 있었죠. 아까 오른쪽에 있는 식이 전부 다 x에 관한 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2제곱 d제곱이 상수항이라서 거기 남겨뒀어요. 따라서 1-2제곱을 묶어내게 되면, 그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2의 스퀘어에 2de 스퀘어 x 더하기 다시 1-2 스퀘어에 다시 스퀘어 한 것을 분의 d제곱 4 스퀘어. 2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전에 배웠던 자연상수가 아니에요. 그죠? 자연상수가 아니라 20률이라고 하는 eccentricity라고 하는 20률에서 2라는 것을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세요. 근데 전통적으로 20률을 또 2라고 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라고 하는 것은 자연로그에 쓰이는 자연로그에 미친 2가 아니라는 거, 익스포넨셜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랬을 때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러한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제곱식의 형태가 된 거고요. 그래서 1-2 스퀘어로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쌍곡선이나 포물선 같은 걸 보면 이제 2가 1인 경우를 제가 이제 봐야 될 텐데, 자 여기서 2가 1인 경우, 2가 1인 경우는 여기 분모로 나눌 수가 없는, 이 상태로 분모를 나눌 수가 없죠. 그죠? 묶어낸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데, 2가 1인 경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2가 1인 경우는 어차피 여기가 1인 경우니까 여기 식을 정리를 해보시면은 이 식은 바로 뭐가 나오냐면 바로 x제곱이 바로 소거되어지거든요. 2가 1인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2가 1인 경우는 만약에 2가 1이 없다고 치면 어때요? 2가 1인 경우는 요 식이 1이라서 있는 것 없는 것과 차이가 똑같죠. 그때 x제곱하고 x제곱이 사라집니다. 그죠? 소거되어져서 x제곱이 사라지면서, 그죠? y제곱은 x에 관한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포물선이죠. 그죠? 이것이 바로 포물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포물선은 준선과 그 다음에 초점으로부터 정의가 됐었죠. 그래서 2가 1인 경우는 그냥 우리가 그 정의하는 방식에 의해서 포물선입니다만, 역시 이 식으로부터도 바로 포물선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2가 1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봐야 될 텐데, 2가 1이 아닌 경우에 바로 이러한 식이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의 y제곱의 부호를 보시죠. y제곱의 부호에서 만약에 2가 1보다 작다면 여기가 양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양수가 돼요. 나머진 다 양수예요. 그냥 이쪽도 뭐 2의 부호에 상관없이 양수입니다. 여기도 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 1-2 스퀘어의 부호에 따라서 이것이 쌍곡선이냐 포물선이냐, 그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 1보다 작으면 뭐예요? y제곱의 분모가 양수예요. 그죠? 양수니까 포물선이 타원이 나오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20률이 1보다 작으면 타원이 나온다. 그 다음에
그 20률이 어때요? 20률이 1보다 작은 경우에 20률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20률이 1보다 크게 되면 20률이 1보다 크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이 분모가 여기가 음수가 되면서 바로 쌍곡선이 나오겠다. 그죠? 쌍곡선. 그래서 20률을 가지고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 통합 20률이 1일 때는 뭐라고요? 포물선. 20률이 1보다 작을 땐 타원, 20률이 1보다 크면 쌍곡선. 이와 같은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여기로부터 보면 이게 타원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a제곱과 b제곱의 정보로부터 뭐예요? 뭘 얻을 수 있었어요? 바로 초점의 좌표들을 또 얻어낼 수 있었죠. 그죠? 왜냐하면 초점의 좌표를 또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쌍곡선인 경우에도 바로 초점의 좌표들을 또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C라고 하는 것은 C는 바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아실 텐데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x 플러스 2 스퀘어 d 오버 1 마이너스 2 스퀘어의 제곱 요거에서 y 스퀘어 1 마이너스 2 스퀘어는 2 스퀘어 d 스퀘어 1 마이너스 2 스퀘어의 스퀘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요게 약간 앞에 식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1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 요걸로 양변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은 x 플러스 이거 있고요. 요거 사각형이라고 쓸게요. 요거를 나눈 거. 더하기 다시 요거를 분모로 나누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y제곱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1이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거를 a제곱이라고 놓을 수가 있겠고 요거를 b제곱이라고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률이 1보다 작은 경우엔 타원이었는데 그 경우에는 이 좌표가 c제곱, 즉 말하자면은 초점의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서 c라는 값이 필요한데 이거는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2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쌍곡선은 이제 초점의 좌표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얻어진다. 이렇게 해서 초점을 다 알아낼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주어진 방정식이 있을 때 어떻게 타원을 그릴 수 있을까? 타원이 주어지게 되면 만약에 타원이 주어지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뭐 타원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뭐야? 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원이 주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 어떤 두 초점이 정해져 있고 그 초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니까 이 초점이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일단 장축을 알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20률, 거꾸로 얘기하면 20률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20률로부터 우리가 준선과의 거리, 이러한 준선과 20률을 통해서 초점에 대한 좌표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a제곱과 b제곱이 뭐예요? 바로 20률과 준선과 초점으로부터 준선과의 거리. 그 정보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얻어냈고 거꾸로 방정식이 있게 되면 우리가 그 주어진 두 개의 식이 있으면 이 식으로부터 20률과 준선을 결정할 수가 있죠. 예. 사실은 이제 거꾸로 방식도 그래서
그래서 방정식이 주어질 경우에는 그죠? 준선과 이심률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심률은 사실은 a분의 c로 결정이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c는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타원인 경우였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쌍곡선인 경우. 예. 이렇게 해서 2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20류를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식이 xy에 관한 좌표가 xy 좌표계에 대한 식이 쌍곡선이나 타원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20류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통합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은 세 가지 다른 그죠? 세 가지 다른 접근법을 취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초점과 준선 E라고 하는 이심률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초점과 준선 간의 거리 D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XY 관한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포인트고 그 다음 거꾸로 우리가 방정식이 주어지게 되면 그로부터 이심률을 거꾸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어떤 식을 통해서? 이 식을 통해서. 그죠?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이심률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처음에 나왔던 극방적식 모양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폴라 코디네이트, 이제 극좌표를 써서 우리가 극방정식을 얻어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경우에 이제 이심률이 그러니까 이 초점이 준선의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모양이 다릅니다. 그 다음 초점이 그 다음에 준선이 또 X 좌표에 있느냐 Y 좌표에 있느냐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네 가지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 그림 네 가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제가 우선 우리가 처음에 봤던 거는 이제 R은 1 플러스의 2의 코사인 세타분의 ED 이렇게 주어졌었죠. 이게 이제 극방정식이죠. 이심률이 2일 때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초점이 뭐예요? 원점에 있고 준선이 초점의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대가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반대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된 경우는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 초점이 원점에 있고 준선이 이 준선이 초점의 왼쪽에 있을 때 이때 바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점이라면 이것은 x 이퀄 마이너스 d 상황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거리를 잴 때 뭐예요? 거리를 잴 때 거리가 이제 우리가 재는 방식이 약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잴 때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R이라고 했을 때 똑같이 R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이제는 그 식이 좌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를 이제 세타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를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거리를 생각을 할 때 여기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여기가 코사인인 경우는 결국 이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대신에 사인이 오게 되면은 어떤 그림이 된 거냐면 이번에는 이제 그 준선이 이제 뭐예요? x축에 평행한 상황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준선이 y축에 평행한 상황을 생각했었는데 준선이 x축에 평행한 경우에는 또 다른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r 이꼴 그죠? 뭐 1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사인 세타의 ED 이렇게 나올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는 이 경우도 이제 극좌표 방정식으로서 우리가 20율이 이게 20율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2차 곡선 즉 쌍곡선, 포물선, 쌍곡선과 포물선과 타원 2차 곡선 그래서 2차 곡선에 관한 식이다. 이런 특정한 형태의 모양은 이제 2차 곡선에 관한 식이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약속한 25분 시간이 또 다 됐네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딱 25분만 딱 강의를 해서 여러분 집중도를 높이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두 번째 강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이러한 것과 관련돼서 예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